여러분 안녕하세요. 엊그제 중기부사나 창업진흥원에서 금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를 했죠.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것은 창업 후에 3년 이내에 초기 창업 기업에게 정부에서 최대 1억까지 평균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형으로 전국에서 한 400개사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서류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서류 통과가 돼야 할 텐데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 작성 유형이 있습니다. PSST 유형이라고 해서 프로블럼, 솔루션, 스케일업, 팀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합격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선정될 수 있을까? 그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문이 이렇게 지난 1월 23일 날 공고문이 떴는데요. 요 내용을 한 2분 정도 잠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공고문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형으로 이렇게 400개사를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접수는 언제 하느냐? 1월 23일부터 2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는 여러분 K-스타트업 고KR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류평가 항목은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 보시면요. 여기 서류평가 주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PSST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인식 프로브럼에서는 아이템의 개발 배경, 필요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서는 개발과 구체화 계획, 성장 전략에서는 차별성, 수익 모델, 자금 조달 방안, 팀에서는 이제 팀원들이 갖고 있는 보유 역량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이 네 가지 평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짚어보기 전에 잠깐 제가 홍보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클래스 101에 스타트업 창업 패키지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매콤달콤 스타트업 창업 이야기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챕터 9개 정도의 챕터를 런칭을 했는데요. 아이언이라는 크리에이터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클래스 101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디어 발굴부터 나만의 실전 프로젝트 수행까지 전체적으로 챕터 9개를 이렇게 런칭을 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클래스 101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터 아이언 혹은 매콤달콤 스타트업 창업 이야기 요거를 타이핑하고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 창업 패키지 서류 평가 PSST 핵심 4요소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인식에서는 여러분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지금 풀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문제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불편한 마음, 불편한 행동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지금 풀어야 될지,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왜 풀어야 될지 문제를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인데요. 이 실현 가능성은 협약 기간 10개월 내에 그래서 4월에 이게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이 되는데요. 4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027년 1월까지 10개월 안에 실제 결과물, 여기서 얘기하는 결과물은 베타 버전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 MVP 중에서도 이제 하이 레벨 MVP를 이야기하겠죠. 그 정도의 베타 버전이 나올 수 있는지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스케일업, 성장 전략에서는 과연 수익 모델인가? 수익 모델은 뭔지? 그래서 돈이 되는 구조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리고 스케일업, 확장이 가능한
확장 가능한 거는 이제 고객군을 확장한다든지 부가 기능이 확장된다든지 아니면 채널을 확장해서 좀 더 고객을 더 많이 유입을 시킬 것인가 이런 성장 전략이 보이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팀, 기업이 되겠죠. 과연 이 팀을 구성하는 하고 있는 팀원들의 역량이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 해 나갈 수 있을지 이거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는 이제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팀은 이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뭔지,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 속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방법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고객을 관찰을 한다든지 혹은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프로블럼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문제 정의. 그래서 여기서 문제 정의, 프로블럼 정의는 리얼 프로블럼이어야 됩니다. 아, 진짜 문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이 불편함에서 오는데 이게 리얼 프로블럼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기에서 우리 솔루션이 갖고 있는 차별점이 뭔지, 이 경쟁사 대비 차별점이 뭔지 한두 개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제품밖에 없다. 우리 제품 서비스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출시하면 무조건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창업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최초라는 거는 그거는 고객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는 똑같은 제품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차별점을 이렇게 도출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누가 돈을 내는지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돈을 내는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이런 고객은 이런 이유로 연간 약 10억 원 혹은 1억 원의 비용, 시간 손실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 운영 방식이 어떤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라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기존 운영 방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린캔버스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린캔버스의 프로그램란에서 기존 대안이 있습니다. 그 기존 대안, 이 기존 대안의 구조적 한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구조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솔루션을 내놓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인식, 개발 배경을 보면 여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고객의 불편함, 여러분들 본인의 불편함, 이거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관찰을 해서 고객이 불편한 행동을 한다든지 언행을 한다든지라는 거 실제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한다든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고객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런 설문조사식으로 하시면 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초기 단계의 MVP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그러면 기존 해결 방식의 한계는 무엇인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기존 운영 방식 이거의 구조적 한계 이거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린캔버스 9블록이 있습니다. 9블록이 이렇게 있는데 쭉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프로그램 란에 이제 쓰는 란이 있습니다. 기존 대안이 있죠. 여기 기존 대안의 한계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그래서 왜 이 문제를 솔루션을 결국 이제 이 솔루션이 지금 나와야 되는 이유 그래서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2008년에 런칭을 했죠. 에어비앤비가 2008년에 런칭을 해서 성공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라든지 게스트가 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절약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어비앤비, 브라이언 체스키라든지 조게비아 또 네이선 이 세 명이 이제 어, 에어비앤비를 창업을 해서 이제 그때 타이밍 있게 런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왜 지금 이 문제를 풀어서 이 런칭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서류 제출할 때 고객은 평가위원들이 고객이 됩니다. 이 평가위원들이 고객이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로부터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본인의 경험, 인터뷰, 현장 관찰, 이게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위원들로부터 공감 유도를 하고 근거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근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야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품 서비스 내용과 차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조금 제가 좀 내용을 많이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IT, AI 솔루션 서비스 구조도 예시. 왜냐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주로 모든 일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로 혁신적인 IT 솔루션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솔루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도 이렇게 AI 솔루션 관련된 서비스 구조도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과 글로 이렇게 표현하면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서비스 구조도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영역이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입력하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영역 UI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영역 이거를 잘 디자인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런 부분들이 잘 굴러가게 해야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불편함 없이 이렇게 사용을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영역을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그거를 분석 가공하는 AI 핵심 처리 영역. 이 부분이 이제 기존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이런 처리 영역에서 타 기업 대비 이런 핵심 처리 기능이 있다. 그래서 차별성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제공하는 영역. 그래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겠죠. 결과 제공 영역 이 부분을 또 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서비스 품질 데이터 관리하는 운영 관리 영역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고객에게 한다라는 구성도로 이렇게 서비스 구조도를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여정, 커스터머 저니 관련된 사용 흐름, 예시 이것도 역시 다이어그램과 글로 표현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를 겪는다. 가설이 있죠. 어떤 문제를 겪고 그래서 그 사용자는 우리 서비스에 접속해서 문제에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한다.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서비스에서는 이런 핵심 처리 기능이 있어서 이 처리 기능으로 인해서 알고리즘을 처리하고 사용자는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가 있다.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경쟁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 대비 비용, 시간, 절감 효과가 이렇게 이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차별성이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우리 기술이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화 전략, 수익 모델입니다. 평가위원들 머릿속 생각은 여러분들 서류 제출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피치덱을 이렇게 피칭을 할 때 평가위원들 생각은 이런 생각들입니다. 과연 이게 사업이 될까?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지? 소비자들이 돈을 낼까? 이 팀이 실제로 이 솔루션을 갖고 팔 수가 있을까? 정부 지원이 끝나면 이 팀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이 다 되면 과연 스케일업까지 돼서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들 머릿속 생각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사업화 전략 프로세스를 이거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겟이 누구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2030 고객 혹은 5060 고객 이렇게 페르소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정이 끝난 다음에 엔트리 마켓 초기 진입 시장은 누구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얼리 어댑터가 되겠죠. 초기 목표 고객, 얼리 어댑터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얼리 어댑터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고투 마켓, 시장 진입 전략은 뭐냐. 고투 마켓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POC, POC라는 거는 이제 프루프 오브 콘텐츠, 타당성 검증이라든지, 어, 시행에서 어떤 검증을 하는 그런 검증을 통해서 실사용 데이터 확보 후에 유료로 이렇게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사용자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입이 되고 실제로 리텐션이 되고 실제로 또 이렇게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 AARRC 고객 구매 여정이 있더라. 그래서 유료로 전환한다. 라는 고투마켓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돈이 생기는지 레비뉴 누가 언제 왜 얼마를 낼까? 이거를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레비뉴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왜라는 거는 비용 대비 효과가 되는 거죠. 비용 대비 효과, 경쟁사 대비 비용 절감, 시간 절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업 어떻게 키울 거냐 영역 확장 계획 영역을 어떻게 고객군을 2030뿐만 아니라 4050 혹은 5060 이렇게 고객군 그리고 추가 기능 부가 기능 그다음에 채널 SNS 채널 혹은 또 제휴 마케팅 뭐 이런 여러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스케일업해 나갈지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화 전략 프로세스는 평가위원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 타겟 고객부터 시작해서 엔트리 마켓, 고투 마켓, 레비뉴, 스케일업 이거를 생각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와 팀 역량을 작성을 잘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대표자 학력, 경력, 전문성, 그리고 팀원들의 전문성, 서술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주 활용 계획이라든지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협력기관, 이거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표자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했다. 그래서 절실하게 인식했던 거는 어떤 경제적 가치 창출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솔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쉽게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솔루션을 이렇게 내놓게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런 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출 전에 최종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서류 작성이 끝난 다음에 최종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이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안 돼?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데?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 기간 10개월 내에 결과물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베타 버전, 실제 물건을 팔 수 있을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베타 버전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은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낼 수 있느냐, 언제부터 낼 수 있느냐, 이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평균 5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업비 집행 계획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현실적인 집행 계획인지, 요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자가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1번 항목하고 좀 일맥상통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게 분명히 보이는지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데 이거와 이제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최종 점검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어,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